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션에서는 NCS 2026 아론 업데이트 사항 중 고주파 전자기 해석 분야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제품은 HFSS, Q3D 익스트랙터,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톱으로 각 제품별 신규 기능 및 성능 개선 사항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NCS 2026 R1 HF 하이라이트를 통해 이번 릴리즈의 전반적인 주요 변경 사항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NCS HFSS의 신규 기능 및 개선 사항을, 세 번째로 NCS Q3D 익스트랙터의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일렉트로닉스 데스크톱 전반의 환경 개선 사항을 소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NCS 26R1의 하이 프리퀀시 주요 업데이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6R1에는 정말 많은 업데이트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엔비디아와 시놉시스 간의 새로운 파트너십 체결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릴리즈에서는 HFSS를 비롯한 여러 제품에서의 GPU 가속 기능에 많은 역량이 집중되었습니다. 현재는 E6R1 기준 베타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중요한 방향성인 만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SIPI 분야의 주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번 릴리즈에서 특히 주목하실 부분은 HFSS 3D 레이아웃에서의 HFSS PI 정식 출시로 새로운 메시 및 솔버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3D 레이아웃에서의 리지드 플렉스 PCB를 위한 오메가 메시 기능도 이번 릴리즈의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SI 웨이브 및 Q3D 관련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컴포넌츠 2.0 베타 기능을 소개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GPU 가속 기능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NCS HFSS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HFSS의 GPU 가속 베타 기능은 HFSS 솔버가 실행되는 모든 환경, 즉 MCAD 인터페이스와 3D 레이아웃 인터페이스 모두에서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FEM 솔버의 다이렉트 매트릭스 솔버를 QDSS를 활용하여 가속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능은 이후 R2에서 베타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당시에는 어댑티브 해석 과정에서의 가속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이후 가론에서는 프리퀀시 수입 단계에서도 가속이 적용되도록 확장되었으며 여러 노드의 다중 GPU에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능도 새롭게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단일 GPU의 메모리 제약에서 벗어나 더 큰 모델의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주파수를 병렬로 처리함으로써 전체 해석 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현재 GPU 가속은 프리퀀시 스왑에서 세이브 필드 옵션이 활성화된 경우에 속도 향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S매트릭스 온리 옵션은 아직 GPU 가속 베타 기능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S매트릭스 온리 옵션 자체가 주파수 병렬 처리를 통해 스왑 속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능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릴리즈에서 추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병렬 컴포넌트, 어댑트, 다중 파이나이트 어레이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하며 레이아웃 환경에서의 유연성을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 그러나 해석하는 배열의 종류와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UI 성능을 비롯한 여러 부분이 한계에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E6R1에서는 3D 컴포넌트 배열과 관련하여 두 가지 주요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형 배열 시각화 성능 개선이며 두 번째는 메쉬 리파인먼트 단계의 속도 향상으로 전체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 시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배열 환경에서 UI 성능 저하 문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화면 하단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매우 복잡한 배열 모델에서 경계 조건 하나를 수정하는 데만 약 280초가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계 조건 수정에 280초가 소요되는 것은 실제 업무 환경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빠른 변환 처리와 동적 형상 디테일 표시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배열 모델에서도 훨씬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릴리즈에서는 오토매틱 컴포넌트 어댑트 옵션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슬라이더 바의 위치를 직접 조정해야 했으나 이제는 UI가 최적의 어댑트 옵션을 자동으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사용자가 설정에 대해 별도로 고민할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처리 단계 및 메쉬 리파인먼트 단계에서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의 예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쉬 전처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대형 복잡 배열에서 특히 병목 구간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화면의 예시와 같이 80 곱하기 80셀 규모의 배열에서 기존에는 전처리 단계에만 수일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25분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쉬 리파인먼트 단계입니다. 해석 시간이 기존 약 4시간에서 1시간 남짓으로 단축되었으며 향상된 메쉬 품질 덕분에 수렴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패스 횟수 자체도 감소하였습니다. 단순한 속도 향상을 넘어 해석 품질 측면에서도 함께 개선된 것입니다. 이러한 3D 컴포넌트 배열 관련 개선을 바탕으로 이제는 시스템 수준에서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 방향으로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3D 컴포넌트 배열을 구성하고 나면 이를 3D 레이아웃에서 SBR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워크플로우가 필요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3D 레이아웃 컴포넌트를 활용한 연계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여 소스 설계의 종류와 구성 방식에 있어 훨씬 유연한 작업이 가능해졌습니다. SBR 플러스와 함께 에밋에도 주요 개선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API 사용성 개선입니다. API를 보다 파이서닉한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여 화면 우측 하단의 예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기존에 비해 API 호출 명령이 훨씬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파이썬 사용자분들도 보다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용자 경험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로딩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셋을 다루는 환경에서 에밋의 전반적인 응답 속도와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육 아론에서 베타 기능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랜전트 솔버가 드리븐 솔루션 타입 내에 통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트랜전트 솔버가 별도의 솔루션 타입 아래 다소 숨겨진 형태로 제공되어 접근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위치에 배치되었으며 다중 모드 및 터미널에 대한 리노멀라이제이션 기능도 함께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트랜전트 솔버와 주파수 영역 솔버의 사용자 경험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UI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분들이 보다 쉽게 트랜전트 해석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릴리즈에서는 HFSS 3D 설계 환경에 액티브 S 파라미터 및 액티브 컴포넌트를 직접 포함할 수 있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액티브 컴포넌트를 활용하기 위해 서킷 설계와 3D 컴포넌트를 별도로 생성하고 다이나믹 링크로 연결하는 번거로운 다단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설계 환경 안에서 액티브 컴포넌트를 직접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액티브 컴포넌트의 적용이 전체 S 파라미터뿐만 아니라 전자기장 및 방사 필드 성분에도 반영되어 보다 정밀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레이더 PRE 및 레이더 포스트 툴킷을 대체 확장한 개념으로 보다 현대적인 GUI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HFSS SBR 플러스의 확장 기능인 퍼시브 EM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시브 EM은 API 형태로 제공되며 GPU 가속을 지원해 파이썬이나 C++ 환경에서 복잡한 문제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SBR 플러스와 동일한 테셀레이티드 레이트레싱 방식이 도입되어 이제 기존 그리드 기반 방식과 함께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실제 기상 조건에 가까운 레이더 산란 해석을 위해 강우 감쇄 모델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셋째, 윈도우즈 환경에서 파이썬 3.10부터 3.12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상된 레이 처리를 통해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에서 중요한 쌀 및 아이사 이미지 품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